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프트넷의 이종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를 할 세션은요, 팀즈에서의 그 데이터 보호를 기준으로 MIP, 예전에 AIP라고 불렸던 그 제품을 통해 갖고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우리 회사에 있는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아마 기존에 다른 거를 들어보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소프트넷부터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프트넷은요, 1998년에서 현재 22년, 되게 오래됐죠? 온프레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클라우드로 사업을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계속 커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요. 앞으로 여기 보실 환경들 중에서 생각보다 온프레미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을 때 되는 환경과 안 되는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일 때 안 되는 기술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온프레미스에도 생각보다 많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소개는 뭐 이렇게 가볍게 끝내고요. 먼저 데이터 보호, 문서 보호, 컨텐츠 보호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서 컨텐츠 보호라는 영역을 맡고 있는 거는 MIP라는 제품입니다. EMS라는 수트의 일부고요. 그리고 MIP라고 해서 나온 제품은 예전에 보면 AIP라고 나왔던 제품, 그 제품에 대한 약간의 개선된 사항, 그리고 변경된 사항을 갖고 나오는 좀 아직은 약간 개발 중인 게 조금 분위기가 강한데요. 아직 쓸 수 있을 만큼 레벨에 올라온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 보호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콘텐츠를 아무도 읽을 수 없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와 권한이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요청이 되는 건데요.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읽을 수 없어야 된다 라는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통 콘텐츠 자체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걸어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통 사용자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있으면은 이 사용자는 얼마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다 라는 이런 사용자 권한에 대해서 한 가지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사용자 인증과 권한을 묶어가지고 저희는 정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허가된 사용자 목록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그러니까 암호화와 정책 이 두 개를 다 더해가지고 일반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하게 나온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MIP를 보통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가 좋아요 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저희가 특장점이라고 써놓은 게 보시면 사용자 계정,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중요 정보에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사용자의 계정 아이디가 표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Azure AD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Azure AD에 있어야 된다라는 한 가지 단점이자 장점이 있는 거고요,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계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계정은 이메일이든 이메일 기준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디의 체크가 끝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 디지털 문서에 대한 뭐 가공, 생성, 전달, 폐기까지 전체 문서에 대한 리사이클링이잖아요.
요 부분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게 바로 MIP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MIP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잘 들어보시면 저는 아직 파일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컨텐츠라고만 쓰고요. 왜 그랬냐면요. MIP의 보호 대상은요. 단순 이메일이 아닙니다. 아니, 단순 파일이 아닙니다. 보통 DRM 같은 경우가 파일로만 보통 보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MIP에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정보 대상을 보시면요. 보호 컨텐츠라고 해갖고 외부 유출 가능성 있는 문서라고 하면 보통 파일이잖아요. 보통 여기에 있는 걸 전부 다 아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DRM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에 들어가 있는 첨부 파일은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첨부 파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문서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거지 이메일 자체에서 보호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MIP는 요 이메일에 대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PC에도 있을 수 있고 서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이런 PC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니까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꼭 이렇게 저장 위치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메일 된다고 했죠. 이메일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메일 서버에 있죠. 그러면 메일 서버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말을 하죠. 익스체인지 또는 익스체인지 온라인. 예, 여기에도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이거 보호돼야 되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클라우드, 원드라이브나 뭐 드랍박스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파일도 당연히 다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만 있냐고요? 그건 아니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핸드폰에도 그거 다운로드 안 받아 놓으세요? 중요한 자료, 이메일 자료 다 핸드폰에 이메일 다 확인 연결해서 쓰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첨부 파일들이 있고요.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에도 있다는 얘기죠. 조직 외부예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들까지 전부 다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런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파일들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면 됐고 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 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외부의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모바일, 핸드폰이 점점 더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고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서 이젠 보호해야 될 대상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보호해야 될 대상이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좀 애매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단순히 장치가 아니라 이젠 그 밑에 있는 세부 파일들까지 그리고 그 파일들은 예전처럼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집, 수정 그리고 적절하게 권한 부여될 수 있도록 제정이 돼야 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야 되는 환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모두를 한 방에 하겠다. 예, 지원되는 게 MIP입니다. 실제로 다른 MIP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파일 기준, 저희가 오피스를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실제 오피스에서 보이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MIP에서 한 개의 정책을 내놓고요. 그리고 그 정책을 적정히 권한을 부여하고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글, 워터마크, 꼬리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건 회사 문서입니다 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냐에 대한 것도 살짝 관리자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은 뭐 개인정보 파일이 있으니까 7년간 최대한 보호합니다. 아니면 회사의 공용 문서니까 5년간 보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정책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해드리는 게 저희 화면 가운데 보시면 민감도라고 해서 일반 암호화 민감정보라고 해서 세 가지 레이블이 표기되거든요. 이 레이블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 지켜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 정책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런 정책을 묶어가지고 저희가 MIP에서는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을, 이 레이블들을 모아가지고 한 개의 파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쉽게 사용자한테 유도하는 거. 이게 바로 그 MIP의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표로 저희가 실제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가는 예제를 하나 갖다 놓은 건데요. 일반 암호화 민감 정보라고 해서 세 가지 보통 레이블을 저희가 표현을 해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민감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사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일반에 대해서 보시면은 외부로 바깥에 나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암호를 안 거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활성화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일반적인 외부에 노출된다라고 했지만, 노출이 되더라도 암호를 걸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일반 레이블, 그러니까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중앙에서 정책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암호화. 파일이 암호화되며 사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사내에 있는 사용자만입니다. 위치가 아니라 사용자 정보를 언제나 갖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전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소유자로서 항상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서들은 워터마크에 대한 표현을 조금 걸고, 예를 들면 본 문서는 회사 자산입니다 라는 문장을 어딘가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최초 생성된 7년 동안 이 문서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문서를 가세요. 뭐 개인정보라고 하면 보통 5년, 7년, 10년, 길게 30년까지도 가시는데요. 짧은 데에서는 이 문서를 보통 예전엔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컨텐츠 만료라는 게 나중에 꼭은 아니더라도 옵션으로서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데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가 되고 클라우드로 진행이 되면 언젠가는 거기에는 공간이 꽉 차게 됩니다. 또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문서가 언젠가는 만료가 되어야 됩니다. 또는 삭제가 언제쯤 이후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표기화된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컨텐츠 만료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액세스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중앙에서는 이 자료는 삭제해도 된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쯤에 대한 생각을 해볼 게 있죠. 왜 사용자가 이걸 해야 돼요? 라는 의견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중앙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사용자한테 넘겨요? 라는 이 질문. 왜냐면 이게 전형적인 항목형 DRM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사실 컨텐츠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이 문서에 대한 생성자예요. 또는 편집자, 공동 저자로 표현되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수정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최초로 생성을 하셨던 분, 이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문서가 암호화가 될지, 아니면 민감 정보로 같이 한 단계 더 올려야 될지, 아니면은 회사에 대한 중요 내용이 아니니까 암호에 풀어야 될지,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원래 최초 사용자가 하는 게 이게 제일 맞습니다. 요 지점 때문에 실제로 보실 때에는 저희가 암호화 하나만 여긴 표현을 해드렸지만요. 저희가 프로젝트 나가서는 이게 2개, 3개, 뭐 연구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한 5단계, 6단계 이렇게 1급 비밀부터 뭐 한 5급 일반비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을 갖고 했을 때 이제서야 겨우 컨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즉 파일에 대한 보안이 적용이 된 거죠. 자, 이제 제가 문서에 대해서,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 제가 이메일도 포함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이메일에 대한 내용도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겠죠. 그럼 이메일에서는 밖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제어를 해야 돼요? 이건 더 쉬워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받는 사람과 참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 파일과는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은 노출되지만 내부 내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면 됐죠. 그래서 내부 내용에 대해서 DRM, 그러니까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걸고 이길 수 없도록 암호화를 하면 됐습니다. 근데 메일 같은 경우에 메일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 내용이니까 바깥에 전달하지 마세요라고 문장을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통 메일을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은 그 내용을 내가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른 데다 붙여넣기 하면 그냥 끝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죠. 그리고 외부로 메일이 전달이 됐어요, 실제로. 그럼 그 외부에 메일이 전달이 됐으면은 그거를 뭐 보통 일반적으로 팀장이나 어떤 분이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그 팀장이란 분이 뭐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직원한테 전달한다거나 또는 정말 나쁜 목적을 갖고 경쟁사한테 이걸 전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보호를 해야죠. 보호 대상으로서 MIP에서 이렇게 딱 제대로 정책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전달금지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전달금지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아웃룩에서는 받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지만 전달하거나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 소유자는 바로 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메일 한번 받게 되잖아요. 이 이메일에 대해서는 본문 편집이 안 되세요. 그리고 본문 편집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밑에 있는 받는 사람 참조란 저희가 보통 회신을 걸잖아요. 회신과 전체 회신만 되고 전달 안 되고요. 받는 사람 수정 안 됩니다. 추가가 안 되세요. 이런 이메일에 대한 보조적인 이메일에 대한 보호를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암호화된 메일이니까 받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았으면 너가 누군지 제가 맨 처음에 MIP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메일 계정, AZID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일 수신자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로그인 하세요가 먼저 뜹니다. 물론 반대쪽 분들, 받는 사람 분이 뭐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보 없이 바로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 정보 만약에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애저에 대한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읽을 때 문제가 되겠죠. 네. 실제로 이렇게 전달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요, 맨 위에 그 타이틀만 보이고요. 본문은 지금 제가 캡처해 드린 것처럼 이크립티드 메시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로그인 하세요가 먼저 뜨고 요 내용을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메일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내용이 뭔지 몰라요. 첨부 파일보다 한 단계 강화된 거죠. 왜냐? 첨부 파일은 파일만 되는 거지만 그 메시지 본문에다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쓸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이건 암호화돼서 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메일까지 제가 이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제로 또 다른 게 있죠. 저희가 클라우드로 전화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쪽에다가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도큐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생성, 그 다음에 수집, 리뷰, 그 다음에 승인, 퍼블리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익스파이어 되고 이게 계속 저장될까 아니면 파기될까 이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파일 할 때 말씀드렸던 만료일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마지막에 세팅이 되면서 해당 연도가 되면 자동으로 파기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는 진행이 됩니다. 자, 보통 저희가 암호화를 걸고 팀즈를 보통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럼 팀즈에 저장을 하게 되면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사람들은 일반 엔드 유저들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팀즈가 있고 팀즈에 저장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UI는 팀즈니까 당연히 팀즈에서 저장이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팀즈는 이렇게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껍데기고 그 뒤에는 정말 많은 기술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팀즈에서 보시면 파일을 저장할 때 또는 메시지를 저장할 때 그 인프라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죠. 그 파일에 대한 저장 어디서 하느냐? 팀에 대한 거는 쉐어포인트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개인 문서에 대한 거는 원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팀즈는 사용자한테 안 보여주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이 정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게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IP를 한번 세팅을 하고 이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그리고 문서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라는 거는 MIP를 일단 도입을 하게 되면 컨텐츠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 관리는 제공을 합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컨텐츠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AIP랑 뭐가 달라? DRM하고는 뭐가 달라? 요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둔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보호 범위부터 제가 윈도우 10 지원까지 전부 다 한 개의 파워포인트로 요약을 하게 된 거고요. 보시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원 환경 쪽에 보시면은 모바일 쪽에 대한 게 한국형 DRM에는 안 됩니다 라고 거의 되어 있는데 아주 일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MS 오피스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별도의 그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해 갖고 되는 거기 때문에 오피스 문서가 완벽하게 다 보인다 또는 엑셀에 대해서 중요한 서식이나 수식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깨져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AIP나 MIP로 오시게 되면은 이런 환경이 다 풀립니다. 왜냐? MS 오피스 제품을 정말로 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MS 오피스 제품들에 대해서 요 MIP나 AIP에 대한 기술은 이미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능들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 하나도 굉장한 큰 장점이 되는 거죠. 보통 M365, 5365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모바일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거의 동시에 갖고 계세요. 근데 정보 보안이 안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아예 차단하시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AIP를 도입하고 MIP를 도입하고 이 부분 활성화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보안, 컨텐츠에 대한 보안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형 DRM에서 가장 큰 문제점. 네 번째 있는 지원 오피스랑 맨 밑에 윈도우 10 업데이트 지원 두 개거든요. 사실 이 두 개의 점 때문에 기존 DRM에서 MIP, AIP 이쪽으로 넘어오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에서 4년마다 제품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서비스 팩 또는 업데이트, 대용량 업데이트가 한번 제공이 되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기능도 많이 추가되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번 패치가 될 때마다 DRM은 OS에도 변경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특정 12 버전을 요구한 경우가 있고요. 오피스도 당연히 특정 버전을 요구를 합니다. 그 환경이 깨지게 된다 라고 하면 DRM은 동작을 안 하죠. 그러면은 문서가 전체가 다 안 열립니다. DRM이 실행이 안 됐으니까 암호화된 문서를 복구할 수 없고 복구를 못하니까 당연히 오피스에서는 이 파일은 깨졌습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못 읽는 거죠. 업무 전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되게 자유롭지 못하셨어요. 이거를 사전에 IT팀에서
검토해야 되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뿌렸지만 실제 엑셀에 있는 수식들 호환성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나오고 이걸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되게 이 DRM이 걸려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부 테스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퍼블리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서 네 번째쯤에 보시면 문서 컨텐츠 검색이라고 있는데요. 문서 컨텐츠 검색에 보시면은 대부분 DRM은 슈퍼키를 주고 그 키를 통해 갖고 자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보를 하나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MIP로 오게 되면은 이게 536에 완전 통합이 돼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딱 하나 문제점이 있어. 왜냐면 이게 외국형이고 또 하나 그 반출에 대한 거는 문서에 대한 권한 관리는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한국 환경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반출은 승인 결제 라인을 태우는 게 불가로 돼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 솔루션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MIP와 AI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보호됐을 때 실제 아까 제가 팀즈를 통해 갖고 작업을 많이 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 팀즈에서는 어떻게 정보가 보호되는지 딱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몇 개면 돼요. 팀즈 많이 쓰시죠? 예. 보시면 뭐 채팅 기반의 협력 도구로서 비디오 음성회의를 지원하고 웹 환경으로 쓸 수 있고요. 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나 앱을 통해 갖고 팀즈 확장이 되고요.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등등등등등등 정말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 같이 일을 할 때는 협업을 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웹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안 돼요. 왜? 웹에 암호화된 파일이 됐으면 웹브라우저에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나 편집이 될 수 있고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거꾸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웹에서 편집은 안 돼야 돼요. 또는 오피스도 특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DRM이나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으면은 안 열려야 돼요.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없어도 됩니다.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사용자 기준은 이렇게 계정 디바이스 컨텐츠에 대해서 보호를 하게 되고 있고요. 세부 기술별로 보면 뒤에 사용자들이 모르게끔 사용자는 단순히 업무를 편집하고 일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AJD 프리미엄, 조건부 X, 인턴, MIP 등등등이 뭉쳐갖고 전부 다 업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호하게 되면 실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구성하게 된 다음에 업무를 하게 되면은 팀즈에서 이런 식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메뉴가요. 민감도라는 기능이고 MIP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MIP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팀즈 앱에서 팀즈 웹에서 실제 지원되고 있는 화면에 대한 겁니다. 이거 세팅을 하게 되고 문서를 편집하게 되면 이거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고 보호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와, 좀 좋아졌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그 똑같은 팀즈 내에 있어도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사용자 정의도 되면은 그 팀 내부에서도 특정 사람들만 특히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외부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함께 업무를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분들 같이 포함해 가지고 문서에 대해서 보안을 걸게 되면은 그러면 팀즈에서도 한꺼번에 동일하게 내부와 똑같이 보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MIP를 통해 갖고 보호되는 거를 표현해 드렸어요. 근데 실제 MIP로 구축 사례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는데요. 요즘에 길지 않게 하려고요. 지금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PTA 인증을 썼고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요청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왜 PTA로 하느냐?
서버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방화벽이나 이런 추가적인 세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5365 쪽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인증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MFA까지 일반적으로 활성화해야 하고, 이거를 보통 원래 현재는 관리자 권한, 그러니까 전역 관리자 레벨에 속하는 사람만 하세요라고 돼 있지만, 저희는 보안 강화를 끝까지 올리세요라고 표현을 해드리기 때문에 MFA를 다 활성화시키는 걸 보통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이 있어야지 내부에 있는 PC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AD 인프라를 그대로 확장시켜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 실제 프로젝트 할 때 봤더니 중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사용 안 하고 계시는데 돈 내고 계시는 계정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요걸 다 하다 보면은 한 계정을 많게는 15%까지도 잉여로 더 쓰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하나씩 잘라내고 줄이고 정리를 하고 계정 정리부터 하고 요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5365로 전환을 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공됐던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맨 처음에는 RMS, DRM 이런 솔루션 중에 하나로 봤다가 문서를 사용자가 풀어갖고 외부로도 유출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막 내부 검토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온프레미스 AD를 구축하고 윈도우 10으로 가시면서 모든 걸 단일화된, 조금 편하게 된 자동화시키는 환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보면 기존 AD를 사용하고 계셨지만 이런 전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실 사용자분들이 예를 들면 계정이 100개였다 이랬는데 실제 액티브 되어 있는 거는 한 800개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걸 전부 다 셌더니 한 2,000개, 3,000개씩 나오는 이런 환경도 저희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PC에 대해서 모두 다 개별로 썼기 때문에 한 분이 한 5개 계정, 그 다음에 한 10개의 암호 이 정도로 보통 외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맨날 암호화 어디서부터 안 되니까 초기화해 주세요 라고 담당하시는 분이 맨날 그 전화 받고 하시는 게 업무였습니다. 근데 이걸 AD로 통합하게 되면서 한반으로 끝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 도입하게 된 기술들이 온프레미스, 애저 AD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고요. 익스체인지 온라인 통합시키고 여러 가지 기술들 한 번에 통합하게 되었고, 저희 MIP로 한꺼번에 가고 이런 거에 되면서 계정도 줄이고 실제 비용도 줄이고, 물론 프로젝트 비용 좀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개선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이 정리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도 비슷해요. 근데 여기 이제 기존 백신에 대한 거가 조금 불만이었다라고 해서, 왜냐면 백신이 조금 한번 오탐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중화된 강력한 보안 체계로서 맨 처음에 문서도 같이 이 기회에 같이 가자 라고 해갖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셨는데, 결국에는 앞서 있던 사례와 똑같이 그냥 AD에 있는 거 전부 다 정리를 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단일화된 인증체계, 그리고 매번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온프레미스 환경에다가 쓸 수 있는, 여기에다가 AIP, MIP 전부 다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MFA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외부에서는 최대한 MFA로 추가 인증을 가게 가고, 내부에서는 이런 걸 전부 다 패스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으로 보통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 DRM에 대한 교체 요건이었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파일들 정말 많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좀 장애는 있었지만 아무튼 나름 잘 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요청에서, 그러니까 내부 인프라가 너무 없어가지고 팀즈를 도입했을 때 기존에 있는 메신저에 대한 인프라가 하나 리플레이스가 됐고요. 그리고 내부에 대한 PC 관리 체계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SCCM과 인튠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MIP
그러니까 MIP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내부에 대한 콘텐츠 보호는 설령 내부 인프라가 무너지더라도 보호는 돼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엔 오피스 ATP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API를 통해 갖고 스팸을 실제 보내봤고요. 저희가 흔히 피싱 메일이라고 보내죠. 예. 실제 그거에 대해서 응답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 메일도 실제로 한 클릭률이 얼마 정도 됐냐면 한 11% 정도? 낮게 할 땐 8에서 11% 정도 보통 되는데 보통 거기에 딱 걸리셨습니다. 실제 MIP를 도입한 다음에 사용자 피드백 보시면 뭐 문서에 대해서 오피스에 기본 통합이 되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나쁜 짓만 안 하면 다 보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분들은 메일이 돼서 되기 때문에 뭐 전달 금지, 인쇄 금지 등등등 여러 가지 여긴 정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은 편리하다. 그리고 암호화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용자분들 이렇게 피드백, 좋게 피드백이 나왔지만 뭐 나쁜 피드백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용자한테 피드백은 잘 나오는데요. 좋게 나와요. 근데 기존에 없다거나 아니면은 보안을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피드백으로서는 사실 약간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형이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죠. 한국형은 중앙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보안할 때 약간 주저하시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요청을 받고 나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요. 보통 통합 환경,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하고 마지막에 고도화로서 이제 내부에는 가이드를 드리는 이런 식의 단계를 보통 저희가 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거를 가기 전에 왜 온프레미스 환경을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용자 계정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요거 정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먼저 가이드를 드리면은 요거를 아무도 못 하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AD 인프라를 먼저 하세요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확장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미 아이디 패스워드를 단일하게 쓰게 되고 그거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뭐 상당히 부담이 적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MDM, MAM이나 아니면 인튠이나 여러 가지 또는 MIP, AIP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들어가면서 PC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맨 앞에에서 중간중간 제가 한국형 DRM이라고 표현드렸고 반출 안 됩니다라고 표현드렸잖아요. 근데 AIP, MIP에 대해서 단점이 존재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일단 기존 문서, 생산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대한 문서 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하나가 좀 이상하게 돼요. 그 다음 소유경 변경, 그 다음에 반출 승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AIP나 MIP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회사 내부 인프라에 기존에 DRM을 쓰셨던 분들은 뭐 쓰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AIP, MIP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걸 솔루션화 시킨 게 MIP 플러스라고 해서 저희 제품 맨 마지막 플러스가 많이 붙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PC 스캐너, PC에서는 기존 생산된 문서, 그러니까 내 PC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드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뭐 어떤 의미에서 또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암호를 풀어둔 경우가 있잖아요. 암호를 풀어놨으면은 그 문서에 대해서 자동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암호를 건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한 개의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포탈 쪽인데요. 웹페이지예요. 이쪽에 보면 문서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누가 얼만큼 풀었고 어떻게 액세스를 했고 레이블을 어떻게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고 하는 이런 히스토리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암호화가 걸렸으면 사용자가 직접 풀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까 제가 파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아무 안 거는 거에 대해서는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반출 승인에 대해서 중앙에서 관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 바로 저희 AIP 플러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반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직접 메일 전송하거나 AIP 플러스나 이렇게 웹상에서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이건 라이센스나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고 저희가 맞춰드리는 거긴 하는데요. 뭐 대부분 이렇게 외부로 나갈 때 너무 귀찮다라고 하는데 보안 요건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저희도 거의 맞추다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원하시는 거 그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물론 요건 간략한 버전이고요. 실제 내부엔 되게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내용인데요. 사실 MIP 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딱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됩니다. 생산된 문서의 반출, 그 다음에 보안이 지정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자동 암호화. 이게 전부 다 PC에 대한 내용, PC에서의 사용자에 대한 액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생산된 문서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전부 다 관리자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질문과 답인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쪽 맨 마지막 연락처 쪽으로 해서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세션 이만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과장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너무 잘한다. 시간 다 맞췄다. 오버하셨는데 너무 오버하셨는데 고마워 감사해요. 31번. 초과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